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트윈 기술 기업 플럭스티 윤재미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트윈 기술과 메타버스 기술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트렌드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사업을 하면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의 발전의 흐름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기술이 갑자기 부상한 게 아니고요. 3차원 공간정보 기술, 그리고 건축 IT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기술들이 융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시간에는 3차원 공간정보가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해오는 방향,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각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 그러면서 메타버스로 진화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십수년 전부터 공간정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지도 기술이었고요. 2D로 지도를 제작을 하고 나아가 지리 정보를 GIS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2D 지도와 GIS 기술이 3차원화 되기 시작했고요. 대형 건물이나 공장, 건설 현장, 지하철, 레저 시설, 그리고 다양한 지하 공간들, 그리고 나아가서 도시 전 영역까지 3D 환경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 다양한 공간 정보와 지리 정보들이 그 3차원에 통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차원 공간 정보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3차원 환경의 다양한 정보와 시스템들이 통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왼쪽에 위에 화면을 보시면 이 바둑판 모양의 CCTV 모니터링 화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직관적이고 비교적 그 관제가 힘들었던 이런 모니터링 체계가 오른쪽 화면처럼 3차원 지도 기반으로 직관화되고 있습니다. CCTV 외에도 다양한 센서가 주는 정보와 이벤트들을 3차원으로 매핑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매우 직관적이고 실시간적인 이런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보안이나 안전, 환경, 에너지, 교통이나 시설물과 같은 이런 각각 분리되어 있던 시스템들을 3차원 지도를 매개체 삼아서 통합을 함으로써 모든 업무 절차들이 간편히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3차원 기술은 재난안전이나 시설물 관리 외에도 스마트 홈이나 이런 커뮤니티 기술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도시 등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어떤 정보 서비스를 3차원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들이 다 지능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지능화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3차원 지도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3차원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건설을 계획하고 설계하며 시공 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3차원 환경으로 미리 건물도 설계를 해보고요. 그리고 검증도 해보고 시공 계획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건축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축 후에도 미리 구축했던 이런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붙여가는 그런 연계 서비스까지 가능해집니다. 즉, 건축물이나 도시의 계획부터 시공, 운영, 서비스까지 전 생애 주기를 다룰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핵심은 예측인데요. 3차원으로 동일하게 환경을 구성한 후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분석하고 이 실험을 해봄으로써 어느 정도 미래 상황을 예측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데이터들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3차원으로 본뜨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정보들이나 공간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센서들에 의한 정보들을 모두 통합하고 이 3차원 환경에 통합함으로써 이런 정보들을 나중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 현실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자동차, 이동체, 드론, 드로이드와 같은 이런 이동체들로 인한 발생하는 상황들도 많고요. 또 공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도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꾸준히 누적시켜 놔야 나중에 해석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예측까지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의 이런 2D 방식의 정보들을 현실과 동일한 형태의 3D로 변환하고 또 다양한 해석이나 학습, 실험을 통해서 예측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리 환경을 3차원으로 구성하고 정보를 통합하고 시스템들을 통합하면요. 비대면 원격으로
현장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술들은 현재 공장이나 건설 현장, 산업단지, 나아가서 도시까지 많은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서비스들, 그린 뉴딜과 관련된 서비스들, 디지털 SOC,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모빌리티 등 이런 다양한 산업에 현재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국토부가 정의한 디지털 트윈의 그런 진화 과정을 담은 자료인데요. 디지털 트윈 기술은 크게 세 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3차원으로 모사하고 시각화하는 단계의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3차원 환경들에다가 정보들을 통합해서 관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들을 모으고 해석해서 예측하고 최적화까지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기술 수준은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3차원으로 구성하고 어떤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관찰하고 제어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물론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신뢰도가 조금 부족하고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과 변수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그 모든 상황들이 데이터로 담아내기는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뮬레이션이 이제 신뢰도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컴퓨팅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전환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미래에는 좀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예측 기술이 이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디지털 트윈들을 각 산업에 응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소개해 드릴 부분은 스마트 시티 분야입니다. 이런 스마트 시티에 보면 도시를 운영하는 여러 각 요소의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뭐 환경과 관련된 것들, 교통과 관련된 것들, 뭐 재난 안전이나 소방과 관련된 것들, 어떤 에너지나 아니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이런 단위적으로 운영되던 수많은 관리 포인트들을 3차원 지도를 이제 도시를 지도로 구성을 해서요. 이 많은 관리 포인트들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이 3차원 지도가 주는 또 그 가능성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나 도시를 미리 설계를 시뮬레이션해서 도시나 건물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나 지진, 화재와 같은 이런 재난안전 요소들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방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도 활용이 됩니다. 네, 현재 부산이나 세종시, 또 서울시, 경남 아주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스마트 시티 사업 안에서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재난안전 부문에 이제 사용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통시장 화면입니다. 이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재난에 취약하는데요. 그 취약한 이유가 소방과 관련된 정보들,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 심지어 도면조차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에 취약한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구성을 하고 위험이나 안전이나 소방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이 3차원 지도에 매핑을 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 빠르게 문제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만약에 뭐 화재 같은 대형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어디서 화재가 발화가 되었고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미리 이동하면서 확인하고 진압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3D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건설 부문인데요. 이 건설 현장을 3차원으로 건설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어떤 위치나 중장비의 작업 상태, 그리고 문제가 안 생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3차원 안에 매핑을 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많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기존에 낙후되어 있는 이 도시를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발전을 시키는 어떤 공사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시스템도 도입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3차원으로 미리 가상화를 해보는 겁니다. 이 동네를 이런 식으로 개선하고 또 이런 시설물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3차원으로 미리 구현해보고 그것을 시민한테 오픈함으로써
시민들도 이 도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드백을 주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될 수 있고요. 그런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많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융합 보안 사례입니다. 어떤 정보에 대한 보안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정보에 대한 보안, 그리고 CCTV와 같은 이런 물리적인 보안, 이 모든 것들을 3차원으로 통합해서 비대면으로 원격지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들도 많아지고 있고, 대형 건물이나 뭐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는 이런 3D 기반의 관제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의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공장들이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생산과 관련된 장비들이나 설비들이 자동으로 돌아다니고요. 그 안에 로봇도 돌아다니고 이런 형태의 많이 자동화되고 있는 공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격지에서 공장의 내부의 생산에 관련된 상황, 안전에 관련된 상황들을 직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 3차원 디지털 트윈 기술이 가장 적합하게 쓰이고 있고요. 원격지에서 공장을 제어하고 최적화하고 미리 공산 라인을 설계하기 전에 미리 3차원으로 검증을 해보고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하철, 철도 이런 SOC 영역에 대한 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지하철에서는요, 지하철 역사를 3차원으로 구성을 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지하철 역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밀집하고요. 굉장히 많이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뭐 보안과 관련된 건 당연하고요. 뭐 신호와 관련된 것, 환경과 관련된 것, 뭐 교통과 관련된 것, 안전과 관련된 이 다양한 정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정보들을 이제 분리된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으로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역무원들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업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철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들이 도입이 되는데요. 공항을 3차원으로 직관화하고 공항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3차원으로 통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전 영역, 터미널 1, 2와 부대 건물, 뭐 활주로, 교통센터 이 모든 영역이 3차원으로 가상화돼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뭐 에너지, 보안, 자산 관리 이 모든 것들이 3차원에서 직관적으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만이나 선박, 조선소 이런 영역들에서도 많이 디지털 트윈들을 도입해서 이제 관리 시스템으로 쓰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들은 현장에서 어떤 방제실에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나 어떤 뭐 이동형 단말을 통해서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어떤 현장을 대처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3차원 디지털 트윈 기술은요, 어떤 관리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에게 정보 서비스를 해주고 안전을 위한 어떤 가이드를 해주고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대한 정보들을 3차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나 경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3차원으로 직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떤 복잡한 건물이나 도시 안에서 내가 길을 찾거나 정보를 취득하는 시간들을 좀 더 단축시켜주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는 정보를 취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3차원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관광 부문에서도 뭐 관광지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3차원으로 미리 체험하고 미리 확인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게도 3D 기술이 많이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있고 정보들이 있고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3차원으로 가상화해서 문제가 생긴 영역이 어디인지 어떤 서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3차원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과 같은 이런 무인 이동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인 이동체들에 대한 직관적인 관리와 운영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물류센터도 최근에 이제 어떤 물류 산업들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창고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나 물류의 이동 상황 이런 것들을 3차원으로 가상화해서 관리하는 것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 부문인데요. 도시를 설계하기 전에 미리 다양한 실험들을 해서 도시를 설계하는데도 이런 3차원 디지털 트윈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범죄 예방이나 또는 치안 활동 또는 소방 활동에도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 예상되는 상황을 3D로 미리 관찰해 봄으로써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보다는 미리 상황을 알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치안에 대한 예방이나 어떤 화재 진압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들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도요, 이 건설과 관련된 그 설계나 계획을 3D로 미리 해보고요. 또 그 계획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도 3D 기술을 활용해서 관찰을 하고 시공 현장에서 안전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를 직관적으로 관제하는 기술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D를 미리 구현을 해서 오늘 내가 작업할 구역에 대한 정보, 공사에 대한 정보들을 어떤 칠판에 의존해서 어떤 정보를 교육받는 게 아니라 이런 3D로 직관적으로 나에 대한 작업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안전에 대한 가이드를 받는 것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리조트나 골프장이나 이런 스포츠 레저 시설에도 이런 3D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시설에도 그런 물리적인 장치들이나 센서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뭐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3D로 통합하고 어떤 안전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어떤 레저 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원격지에서 직관적으로 관제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의 사례는 코로나 추적인데요. 이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문제가 많지만 코로나 확산되는 과정들, 그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이동을 했고 확진자가 어떤 성격이나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계단을 올라가는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런 기록들을 공간 정보와 결합시켜서 분석을 해야 좀 더 코로나의 확산에 대한 추적을 하고 다음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신뢰도 높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 3차원 공간 정보 기술과 이런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결합함으로써 그런 추적하는 기술들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메타버스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대외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상 환경을 이용한 어떤 활동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게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미리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었지만 이런 가상 환경과 실제 현실 세계의 이런 커뮤니티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가면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형태로 실험적인 서비스들이 나오는 좀 태동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메타버스 서비스는 구현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로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강현실, 즉 AR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같은 라이프 로깅 서비스들, 그리고 현실 세계를 3D로 그대로 구현한 미러월드, 마지막으로 현실과 아예 동떨어진 가상세계 서비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기존 AR 기술이나 VR 기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과 각종 커뮤니티 기술들이 모두 결합되어 가면서 이런 XR로 불리는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로 발전해 가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 현실 세계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어떤 제3자의 관찰자 입장에서의 기술이라면 메타버스는 가상 아바타 같은 객체를 활용해서 뭔가 좀 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이나 소통을 해나가는 기술이라는 것이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이 메타버스로 진화하는 과정을 여러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무궁무진한 서비스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이제 게임적인 요소가 결합된 수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의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들을 접목시켜서 가상과
현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가상세계 안에서 사회, 경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또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소셜 네트워킹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 이전에 이미 3차원 공간정보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로 가상환경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갑자기 튀어나온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나 도대체 메타버스가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보다는 기존에 잘 발전해 오고 있던 디지털 트윈 기술에 좀 더 XR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고 또 현장에 적용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메타버스 아닐까라고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건설 현장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건설 현장이나 수많은 산업 현장은 이렇게 공정 전 과정에서 관리적인 요소들을 3차원 그래픽을 활용해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으로 근로자나 장비나 또 작업 환경들을 모니터링하고요. 실시간 수집되는 정보들을 기반하여 위험을 미리 분석하고 예측해서 사고를 줄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축한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장 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오늘의 작업 계획을 써서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3차원 설계 데이터를 보면서 또는 오늘의 작업 구역을 3차원으로 확인하면서 교육을 받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 위치 기반으로 작업이나 위험 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 메타버스 기술이 일부 접목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차원 기술을 활용해서 자산을 관리하고 보안과 안전을 관리하며 시공 계획이나 작업 전 과정을 관찰하고 통제하기도 하지만 XR 기술을 접목시켜서 근로자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그 3D 가상 환경에 마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나 다른 관리자들이 즉각적으로 그 정보들을 공유받게 되고 어느 위치에 있어서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에 대해서도 이 3D 환경을 통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메타버스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하철의 예시인데요. 이미 서울 지하철의 경우는 3차원으로 구현되고 시스템이 통합되어서 비대면 원격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구축된 메타버스 기술을 예를 하나 들자면 가상순찰 기능이 있는데요. 그 역무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가상의 아바타가 주요 지점들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있는 CCTV나 각종 센서들이 주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3D 화면에 띄움으로써 순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역무원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 이동해서 직접 확인하고 체크하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고요. 이 가상 아바타가 순찰을 하면서 주는 정보들을 이제 확인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관리와 이벤트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차원으로 모든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아바타가 가상으로 이제 그 주요 지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들을 이제 역무원실로 전달하면서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XR 기술로 어떤 가상 체험을 하는 서비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정 공간을 가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고요. 시민이 그 공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화재나 재해 같은 어떤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체험해보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대피로를 직접 이 가상 환경에서 체험해보는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요. 이런 XR 기술들은 어떤 작업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작업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작업 전에 사전에 훈련을 해보는 용도로도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기술은 그 관광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VR과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여행을 사전 답사해 본다거나 또는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으로 여행 장소에 가서 다양한 체험도 미리 해볼 수 있는 식의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소셜미디어의 소통 서비스들이 이제 점차 메타버스를 환경으로 좀 옮겨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도시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3D 환경으로 구현해서 제공을 하고요. 도시를 관리하는 기술도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합니다. 도시를 개선해 나가는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3차원으로 구현하고요. 시민한테 오픈을 해서 이 3D 환경 안에서
계획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도 받고 검증도 해보고 또 개선도 해봄으로써 좀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지고요. 이렇듯 메타버스라는 기술은 새로 나오는 기술이 아니고요. 이미 발전해 오고 있는 3차원 공간 정보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라는 영역 안에서 XR이나 이런 커뮤니티 기술들이 가미가 되면서 메타버스라는 컨셉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 산업에 활발히 적용되어 가고 있는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좀 더 이해하고 그 기술을 토대로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기획해서 붙여나가는 것이 좀 더 현실 세계에 효과적인 도움이 되고 피부에 와닿는 이런 메타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며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